구미 3살 여아 사망 사건이 결국 미스터리로 남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사망한 여아의 친모 50살 성모 씨의 사체 은닉 미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오늘 확정했습니다. 석 씨는 2018년 구미의 한 산부인과에서 친딸인 20대 김모 씨가 낳은 여자아이를 자신이 출산한 아이와 몰래 바꿔치기에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2021년엔 딸 김 씨가 살던 빌라에서 3살 여아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경찰 신고 전 아이 시신을 은닉하려고 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1, 2심 재판부는 석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8년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아이 바꿔치기 범행은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지난해 6월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로 원래 외할머니인 줄 알았던 석 씨가 숨진 여아의 친모라는 사실은 밝혀졌지만 석 씨가 산부인과에서 아이 바꿔치기를 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는 취지였습니다. 대구지법은 올해 2월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재차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며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SBS 한지연입니다. 재작년 2월 구미 한 원룸에서 3살 여자아이가 싸늘한 죽음으로 발견됐습니다. 홀로 방치돼 아사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DNA 감정 결과 아래층에 사는 외할머니 50살 성모 씨가 친모로 나타나 충격을 줬습니다. 검찰은 석 씨가 외도로 낳은 딸을 곁에 두기 위해 비슷한 시기에 태어난 손녀와 병원에서 바꿔치기 했고 방치돼 숨지다 시신을 숨기려 했다며 기소했습니다. 1심과 2심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8년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대구지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6개월간 심리를 통해 최종 결과가 나왔는데 아이를 바꿔치기 한 미성년자 약취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친자 관계가 성립하는 DNA 감정 결과만으로 석 씨가 아이를 낳고 병원에서 아이를 바꿔치기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2018년 3월경에 출산을 하였는지 여부는 검사가 주장한 간접 사실만으로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석 씨 변호인도 검찰이 제시한 증거가 빈약하다며 출산 추정 시점에 바로 공장에 재입사한 사실 등을 볼 때 실제 출산을 했는지 입증하기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석 씨가 시신을 숨기려고 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작년 3월 구속된 석 씨가 2년 만에 풀려나게 됐지만 3살 여아 사망 사건에 대한 미스터리는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TBC 서은진입니다. 밤사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뉴스를 살펴보는 실시간 이뉴스입니다. 지난해 경북 구미에서 3살 여자아이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 있었죠. 5번째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외할머니로 알려졌던 성모 씨가 이번에도 친모로 나타났다는 기사를 많이 봤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어제 미성년자 약취 등 혐의로 기소된 석 씨의 파기환송심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5번째 유전자 검사 결과가 공개됐는데요. 앞서 4번의 유전자 검사 결과와 동일하게 숨진 아이와 석 씨는 친자 관계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석 씨, 지난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구미의 한 산부인과에서 친딸 김모 씨가 낳은 아이와 자신이 출산한 아이를 몰래 바꿔치기해 어딘가에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씨가 살던 빌라에서 아이가 숨져 있는 걸 발견하고는 시신을 매장하기 위해 박스에 담아 옮기려고 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친딸 김 씨가 낳은 아이의 생사 여부와 숨진 아이의 친아버지를 밝혀내지 못한 상태고요. 석 씨는 아이 바꿔치기에 대해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석 씨에 대한 다음 재판 다음 달 6일 열립니다. 지난해 초 경북 구미 한 빌라에서 3살 여자아이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 기억하시죠? 이 사건이 원점으로 되돌아갔다는 기사도 많이 봤습니다. 대구지법은 어제 미성년자 약취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성모 씨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 기일을 진행했습니다. 대법원이 아이를 바꿔치기 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낸 지 약 2개월 만입니다. 앞서 석 씨는 2018년 3월쯤 구미에 있는 한 산부인과에서 자신이 외도로 낳은 여자아이와 딸 김모 씨가 낳은 외손녀를 바꿔치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는데요.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날 미스터리한 사건이라며 석 씨가 아기를 바꿔치기 했던 동기와 시기, 방식 등을 지금 상황에선 알 수 없는 만큼 검찰의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석 씨와 석 씨의 두 딸에 대한 DNA 검사를 추가로 진행하고 당시 수사를 맡은 경찰관, 아기 바꿔치기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산부인과의 간호사 등을 증인으로 신청할 방침입니다. 구미의 한 산부인과 의원입니다. 지난 2018년 숨진 3살 여자아이가 태어난 곳입니다. 경찰에 갔는데 경찰을 다 우리나라 지금 강의 같은 부분이라서 의료 기록은 다 일단 경찰 쪽에서 가져갔다는. 근데 다 경찰 쪽에서 다 괜찮아요. 이 병원 기록에 따르면 태어난 아이의 혈액형은 A형. 경찰은 석 씨의 큰딸 부부에게서는 나올 수 없는 혈액형으로 봤습니다. 취재진이 직접 이해 당사자를 통해 확인한 결과 큰딸인 김 씨의 혈액형은 B형, 전 남편인 홍 씨는 AB형으로 확인됐습니다. 따라서 경찰의 판단에 따르면 김 씨가 BB형, 홍 씨가 AB형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하지만 지난 17일 기자회견 당시 경찰은 숨진 아이의 혈액형이 딸 부부에게서 나올 수 있는 혈액형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혈액형 AB형식 혈액형을 볼 때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나올 수 있는 혈액형이 그런 얘기하면 그분의 가운데 있습니다. 결국 수사 결과가 번복된 건데 경찰이 추가 수사를 통해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이처럼 김 씨와 홍 씨 사이에서 나올 수 없는 혈액형이 나오자 아이를 바꿔치기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국가수의 유전자 검사에서도 숨진 여아와 두 사람 사이 유전인자와 혈액형이 불일치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특정 혈액형과 아이 바꿔치기 시점과 장소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 밝힐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TBC 한윤호입니다. 딸이 맞아요? 제 딸이 낳은 딸이 맞다고요. 본인 아이가 아니라고요? 아닙니다. 그러면 본인이 낳으신 딸은 어디 있습니까? 아니에요. 전 딸을 낳은 적이 없어요. 다른 아이는 어디 있어요? 낳은 적이 없어요. 하고 싶으신 말 없으세요? 낳은 적이 없다고요. DNA 결과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세요? 네. DNA 억울한 점 한 말씀만 말씀해 주세요. 어떤 점이 제일 억울하세요? 지금 아니면 하실 말씀 아이를 낳은 적이 없어요. 지금 보는 이 사람, 구미 3세 여아 보람이 사망 사건의 피의자 석 씨입니다. 원래 이 사건은 석 씨의 딸이 저지른 아동학대 사망 사건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DNA 조사 결과 뜻밖의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보람이의 외할머니로 알려진 석 씨가 알고 보니 진짜 엄마였다는 겁니다. 석 씨는 보람이를 낳은 적이 없다며 DNA 검사 결과까지도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경찰은 DNA 결과가 99.9999% 일치한다면서도 100%라고 얘기하진 않습니다. 그럼 검사가 틀렸을 수 있다는 걸까요? 그 의미를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몸속에 있는 염색체 모습입니다. 염색체를 실타래처럼 풀어보면 그 속에는 DNA가 들어있습니다. DNA는 4가지의 화학물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각 아데닌, 티민, 시토신, 구아닌인데 이름이 어려우니까 A, T, C, G 이렇게 약자로 쓰겠습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같은 형태가 반복되는 반복 구간이 존재합니다. 여기서도 AGAT가 5번 반복되죠. 이 반복되는 횟수가 사람마다 달라서 반복 횟수로 누구의 DNA인지 구별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DNA는 물려받는 거기 때문에 부모와 자식 사이의 반복 횟수가 똑같습니다. 딸이 5번 반복됐다면 엄마도 5번 반복되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사람도 우연히 5번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검사를 10곳에서
20곳 정도 하게 됩니다. 우리 국가수 같은 경우에는 23군데를 검사합니다. 이제는 친자 확인표를 이용해서 좀 더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반복 횟수가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는 엄마한테서, 하나는 아빠한테서 물려받아서 숫자가 2개씩인 거고요. 여기 11 같은 경우에는 아빠, 8번 같은 경우에도 아빠한테서 물려받은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친자 관계는 이 숫자가 2곳뿐만 아니라 모든 반복 구간에서 보시는 것처럼 똑같이 나옵니다. 그럼 100%라고 하지 왜 99.9999%라고 할까요? 그건 다른 사람과 우연히도 똑같을 확률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 곳이 같을 확률은 3분의 1에서 10분의 1, 적게는 1000분의 1까지 나옵니다. 좀 더 쉬운 설명을 위해서 한 곳의 확률을 10분의 1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걸 계산해 보면 다른 사람이 우연히 6곳이 모두 같을 확률은 10분의 1 곱하기 10분의 1 곱하기 10분의 1, 100만 분의 1, 즉 0.0001이 나옵니다. 그래서 100%라고 하지 못하고 99.9999%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20곳 넘게 검사하니까 확률은 훨씬 더 높아지고요. 다른 사람이 우연히 똑같이 나올 확률은 1억 분의 1까지 낮아집니다. 인구 5천만인 우리나라에선 없는 일이라는 거죠. 다른 사람과 우연히 일치할 확률이 0.0001%가 있다고 해서 검사가 틀릴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중요한 건 99라는 숫자입니다. 만약에 DNA가 정말 똑같은 사람이 나타난다고 해도 이 사람과 석 씨의 친모 확률은 99.9999%로 똑같기 때문에 석 씨는 어떤 상황에서도 용의자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뜻입니다.